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이 방송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죠. 브라이언 전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브라이언 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는 제가 인사를 못 드렸고 네.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또 한 주 정도 쉬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물론 일 때문에 그렇죠. 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네. 그래도 방송을 안 하시니까 딱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방송하시던 분들은 하나, 금단 증상이 온다. 빨리 청취자를 보고 싶다. 두 번째, 그래도 좀 리프레시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다. 뭐 그런 둘 다 감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이게 화장실 가서 맞다. 뭐 하나 처리 안 하고 그런 느낌? 찜찜하고 맞아요.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죄책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사실 지난주에 많이 찾으셨어요. 예, 청취자분들이. 아니, 어디 그래서 갔냐고. 아무도 안 찾을까 봐. 아니요. 와, 오늘 브라이언 코치 오는 날이다 하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 오셔서 살짝 그러셨는데 네. 자, 오늘 몰아서 또 좋은 정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사실 오늘은 좀 편한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정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시니어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내시더라고요. 왜 제가 시니어? 아시는 분은 네.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정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시니어가 아닌데 이런 걸 저한테 권하시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무안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니어라는 말 자체에 엘러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해는 돼요. 그렇죠. 이해는 되는 게 이제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그런 반응이 강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나 아직 왜냐하면 이 50대가 사실 가장 좀 인정을 안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40대일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젊은데. 네, 나는 아직 난 젊은데 왜 나를 나이에 어떤 세대에 이렇게 맞추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한 50대 초반을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시니어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내 목적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만의 자부심도 있고 이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들과의 경쟁도 있고 참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 이거 슬시생하기 전에 제가 늘 좀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라는 말들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맞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도 있지만 저는 그게 도를 지나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세상을 뭔지 알 것 바꾸는 같아요. 시니어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도 못 바꾸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바꾸라고? 그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세상을 음. 바꾸는 시니어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지? 세상을 바꿀 사람은 저희가 아니에요. 아니죠. 시니어들이 아니죠. 아니죠. 젊게 이제 막 성장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바시 이런 거 얘기 들었어요. 참 이건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쵸. 시니어들 고생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노령화사 시대가 되면서 또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그런 세상에 네.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희는 뭐 우리가 세상을 또 바꾸는 시니어라는 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맞아요. 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조화가 음. 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고 남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떤 나만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날을 보내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시니어를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선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살아보신 분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 나이 때면 내가 뭐라도 한다. 내가 그것도 10년 싫어해요. 그것도 싫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항상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일에 대한 그 과거 그러네. 내가 어땠으면
맞아.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현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저는 내가 못했던 일도 나의 아름다운 과거 추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나니까 거지. 나의 일부니까.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내가 네 나이 때 이랬으면 그건 정말 나쁜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남들한테 아니면 젊은 세대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 그냥 모든 삶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도 잃어버린 상실이 많고 남한테 얘기 못하는 엄청 것들이 숨어 있어요. 돈만 보니까 사람들 그 사람의 돈이 일란 머스크의 돈만 보면 난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일란 머스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근데 일란 머스크 아들로 태어나면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지금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다 같이 불편하지 않게 살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이제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기준 놨을 때 이제 50이라는 딱 이제 기준점이 있고 네. 인생 1막 2막으로 뭐 굳이 좀 나눈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인생 2막을 좀 멋지게 살아내야 되니까 50이 되면 미리 물리적으로 준비하시고. 신체적으로 내가 옛날에 가졌던 기능을 잃기 시작을 해요. 급속도로. 그러니까 한 30, 40대도 줄어들지만 50쪽이 딱 되고 나면 이게 뚝 떨어져요. 근데 내가 했던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니까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냥 예, 하던 떨어지면 대로 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샀는데 차가 네. 오래된 차야. 네. 그러면 더 자주 점검하고 더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하면은 이 차도 잘 달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차를 사서 1년 전에 내 새 차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새 차 때 생각하고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오늘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저는 그 시니어란 말에 대해서 요즘 그래서 이게 화를 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시니어는 지혜로운 거다. 맞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계속 그 당신의 겉으로의 외모와 당신의 겉으로의 체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첫 서두를 알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네. 근데 진짜 건강한 생활 뭐 요즘 뭐 저속노화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초점이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근데 참 이상해요. 네, 거기에 저속노화 있어요. 왜 선우 의원도 선우 씨도 보면 자꾸 그런 말에 꽂히시더라고요. 네, 꽂혀요. 저는 안 꽂혀요. 어? 왜 그러냐면은 좀 알려줘요. 왜 안 꽂혀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늘 똑같은 게 정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저속노화라는 게 하더니 어떻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롱텀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제가 다룰 주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주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제가 좋아하는 리사 모스크니 책 제가 또 들고 나왔지만 여기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 인간의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인간의 몸이란 거는 정말 수십만 년 동안 대대로 물려내려서 진화를 한 몸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가 어떤 내가 저속 노화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특정 다수 일부 선택된 특정 사람들 선택된 그리고 사람들.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에이징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과학이니 요법이니 약이니 다 많지만 결국은 다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해요. 중간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만 중간에 반짝하지만은 그게 결국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가속 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것 나왔는데 네. 성공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잠깐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끝나더라고요. 뭐 황제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됐다. 몇 년 뒤에 보면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트라이를 했는데 영원히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얼마 전인가요? 뭐 백만장자가 왜 막 피도 바꾸고 아들하고 피를 바꾸고 네, 막뭐 젊은 피를 뭐, 내가 예. 근데 전혀
전혀라기보다 조금은 아, 있겠죠. 뭐 있겠지만, 조금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그렇죠. 만큼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거기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그분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업세스해가지고 스스로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특별한 그런데 빠져가지고 피를 바꾸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우리는 거기에 괜히 또 혹하죠.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 그래 나 이거 돈 있으니까 너네들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뮤지션이 돌아가셨어요. 오지 저도 오스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7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돈도 많고 근데 그 유명하신 투병을 굉장히 분들. 오래 예. 하셨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왜 병에 걸릴까? 결국은 그런 뮤지션들은 되게 생활이 규칙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서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내 입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나를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맞네요. 자, 오늘은 지금 본론이 좀 길었는데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오늘 유튜브하고 책하고 뇌 건강에 어느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책 아닐까요? 왜요? 일단 책은 좀 읽으면서 내가 상상도 하고 뭔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는 이제 막 그 비주얼적인 것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걸로 뭔가 좀 딱 있지만 책은 좀 다양하게 내 뇌를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정확히 짧은 소개.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되게 정확히 맞추신 게 어, 유튜브는 이렇게 쳐다봐요 전두엽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을 해요. 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어. 그렇지만 계속적인 뇌 자극을 줘요. 계속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뇌가 다른 부분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가만히 맥을 놓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TV 보듯이. 그래서 TV를 많이 보는 것도 치매에 별로 안 좋아요. 뇌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TV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TV에서 바둑 두는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을 그러면 같이 두는 거예요. 같이 머리를 쓰겠죠? 이럴 땐 머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책이 왜 좋냐면은 저는 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해리포터 있잖아요. 예. 그 책을 마법의. 읽다가 영화를 보면은 실망을 하는 부분이 생겨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내 그림, 내 상상 속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표현하는 방법은 그 제작자와 영화사의 어떤 해석에 그들의 시선이니까.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고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영화를 만들면은 사실 삼국지를 책으로 영화 찍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못 담아내죠. 네. 가장 큰 게 그 캐릭터. 내가 생각하는 관우와 장비, 조조, 유비의 유비. 캐릭터가 거기 나오는 사람 보면 제가 뭐예요? 제가 관우야? 제가 유비야?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한 주인공하고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네.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뇌가 풀 코스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상상을 하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심지어 촉감도 느끼면서 뇌가 되게 많은 운동을 해요. 오. 그래서 뇌한테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은 뭐 수도쿠나 잡지나 예, 뭐 크로스 퍼즐 이거 뭐 되게 하시잖아요. 예.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보드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 뇌가 보드 게임을 죽도록 좋아한대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보드 게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추면서 맞추는 것도 있고 뭐 떨어지는 퍼즐도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이 난이도가 있어서 그걸 풀어 나가면서 계속 하면서 하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풀고 이걸 하는 거를 뇌가 가장 좋아한대요. 와우. 뇌가 그걸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면 점점 바보가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Use it or lose it. Use it or lose it. 뇌가 아주 전형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또 잘못된 그 생각이 그거잖아요. 나이 들면 그냥 다 뇌도 늙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리 해도 나이 탓이야. 아니, 늙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빨리 줄어들고 더 빨리 잊어버리고 기능을 손실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쓰지 않으면 다 불이 꺼져요 뇌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하여튼 유튜브가 나쁜 점이 있다는 건 다 나쁘다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정보도 얻고. 짧은 시간에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음. 앉아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셔요 핸드폰으로. 이게 그러면 뇌나 시각의 특정한 부위가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기능들을 잃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젊은 친구들도 요즘 디지털 치매가 생긴다는 그게 얘기가 그런 있대. 거예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뇌는 많이 잘못 쓰시면 타요. 실제로 버닝이 돼요. 세포가.
그래서 MRI 찍으시면은 뇌를 잘못 쓰신 분들은 실제로 까맣게 타 와우.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 자, 게임 중독도 그렇고. 네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거 한 가지 하고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막 뇌를 책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체조나 운동을 하고 하세요. 아, 몸을 움직이고 나서 3-33 법칙이 있어요. 33 예. 적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3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뇌가 내 몸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공기도 많이 드시고 네. 숨도 크게 들이마시면서 몸을 풀어주고 책을 읽으시고 좀 그냥 유연하게. 목 돌리고 어깨 돌리고 숨 쉬시고 그다음에 네. 간단한 체조를 하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책을 읽어주세요. 네. 힘들어도 30분만. 책을 갖다 30분을 못 읽으시면은 그게 뇌가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있어요. 턱이 이 턱을 못 넘잖아요. 그럼 30분을 못 읽으세요. 30분은 지켜라. 어느 힘들어도 정도.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어려운 책이 아니라도 괜찮아. 그럼요. 하다못해 어. 만화책도 괜찮아요. 아. 계속 읽으면서 내가 30분 정도를 버티시면 뇌가 그게 훈련이 돼요. 뭐 신문을 좀 보셔도 되죠. 신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한국일보 가져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동그라미도 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예. 체크도 그 기억도 하고. 여기 김치가 세일하네. 그럼 여기 어디지? 무슨 마켓? 오. H마트니까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뇌한테는 좋은 교육이. 그걸 30분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3분 동안 이제 마무리 운동을 좀 하시는 거예요. 서서 제자리에서 서서 걷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내가 공부하신 내용에 읽은 내용이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이 오래되고 33. 네. 요 황금률. 요거 그래서 뇌 혈액순환 촉진하면서 공기 마시면서 책을 읽고 뇌 운동하고 몸에도 어떤 활력을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걸 하시면은 뇌가 좋아한대요. 뇌가 즐거워한대요. 뇌를 즐겁게 해줘야죠. 근데 웃기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 2시간 보고 나오시면은 되게 피곤해요. 뇌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는 순간에 되게 맞아요. 즐거워하는데 되게 피곤해요. 근데 아까 제가 졸기도 말씀대로 하잖아. 졸기도 한데 네. 하고 나면 깨어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산소도 많이 못 마시고 몸도 계속 앉아 있었지. 그다음에 뇌는 계속 자극받았지. 눈도 자극을 받았지. 아주 나쁜 것들을 다 세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유튜브는 항상 10분 이상 보시면 안 돼요. 보다 끄고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딴 거 보고 책도 좀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봐야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보시면은 꽝입니다. 꽝! 네. 자, 저희가 어쨌든 뇌 운동 또 한 번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33. 3분 스트레칭, 30분 책 읽거나 뭐 신문 읽거나 잡지 읽으시고 그다음 3분 마지막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한번 쫙쫙 푸시면서 여러분의 뇌를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또 우리 재정 멘토 오늘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 반갑습니다. 맞아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바쁘셔. 아니에요. 요즘은 또 광고 보니까는 네네. 문선영의 테마버스까지 만드셨어요. 이야, 나 그랬어 내가. 우리 스시 생버스 안 만들어요? 만들 겁니다. 만들 네, 거예요? 우리도 만들 겁니다. 열받잖아. 우리도 만들어야지. 우리, 문선영 따라하기. 대표의 테마버스에 저희도 좀 자극받아서 우리도 따라하기. 네. 네, 따라쟁이 하려고요. 어떻게 좋습니다. 지내셨어요, 대표님? 잘 지냈습니다. 올해 여름이 좀 덥지가 않네요. 그죠? 생각보다. 그래서 더울 거라고 대비해서 봤는데 날씨도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고 100도를 아직도 안 넘긴 것 같아요. 이 남가주 같은 경우에. 폭염이라고 너무 막 겁을 줘가지고 네, 겁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겨울이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 겨울에 만약에 날씨가 혹한이 오게 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남자 브라이언이 있어요. 네, 쓸데없는 걱정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 테마버스라는 그 진짜 네. 아이디어가 너무 진짜 독특한 거. 저희 라디오 서울 개국 33주년으로 이제 조항조 고맙소 남자라는 이유로 그 조항조 씨의 콘서트가 이제 9월 13일에 펼쳐지는데 네. 그때를 맞춰서 네. 테마버스 아마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 슬기로운 그 우리 시니어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라디오 서울 쪽에서도 저한테 또 그런 기회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와.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먼저 기회를 주셔서 아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기획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기획이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쵸. 라디오 그 서울 쪽에서 함께 해주셨다. 음. 그 우리 공을 저 좀 돌리고 싶고요. 윤 코치는 내가 보니까요. 네네. 그 개척자 정신 되게 강하세요. 오, 지금 짧은 프론티어 시간 안에 정신. 예, 물론 오래 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재정 이 한인타운 한인사회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재정 쪽에서는 이제 거의 난공불락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수성보다는 공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정 상황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이게 기다리면서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광고가. 네, 커머셜이 나왔죠. 근데 잠깐. 거기서 내 자식을 하버드는 못 보내드리지만 평생 백만장자를 만들어드린다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자신이 있어요. 백만장자 정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런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요즘 세상은 이제 옛날에는 하버드 나오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미 그런 세상 끝났어요. 그렇어요. 지식과 기술이 네. 이제 AI와 인공지능과 챗GPT의 또 그쪽의 역할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역시 지혜와 경륜과 뭔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우리 재정 멘토는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대되는 게 테마버스 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그게 재정버스 저희가 사실 농담 삼아 네네. 테마버스 얘기 들었을 때 이 뭐 묻지마 관광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묻지마 관광객으로 갔지만 나중에 봤더니 이게 무슨 행운인가. 그렇죠. 그럼요. 엄청난 큰 선물 보따리를 안고 그냥 돌아올 수 문서영 있도록. 씨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갖다 놓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 양반이 정말 그러니까 사실 바쁘신 저희도 분이에요. 7월 초에도 네. 저희 슬시생에 오실 내정이 2번이나 있었는데 네. 못 오셨잖아요. 네, 뭐. 아. 동해번쩍 서해번쩍 제가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온 거였군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알아요. 그것조차도 제가 출장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아까운 시간이니까 이제 재정생활학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재정사관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방금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물론 이제 시니어 생활에서 우리 은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은퇴를 해보시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험도 하셨고 미국 생활이 어떤지도 아셨고 그렇죠. 이제는 정말 1세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되죠. 특히나 이제 유태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가를 보면 네.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조기 교육에 있어서는 뒤지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딱 교육열 한 없지만- 가지가 빠지는 게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재정의 조기 교육이에요.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자기 개발에 있어서 모든 거를 가르치지만 딱 돈에 대한 조기 교육만은 사실 해주는 데도 없고 부모님들이 사실, 하지 않더라라는 우리 거죠. 브라이언 코치님도 어렸을 때 그런 재정 교육을 부모님께 받으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저게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네.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 어렸을 때 없어요. 세뱃돈 타면 다 가져와. 이리 가져와. 그래서 정말 다 엄마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돈을 관리한다? 없었어요. 이런 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 재정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의 몫은 부모이고 자녀들은 공부만 잘하고 돈 걱정하지 마. 맞아. 엄마 아빠가 돈에 다 해줄 관심 테니까 갖지 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너네들은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는데 생활이 녹록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들 느끼시는 거고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집 팔아가지고 학비 돼가지고 의사를 만들어놨더니 네. 병원장은 유태인들이더라. 엄마야. 그리고 막 검사, 판사 막 다 시켜놓고 그 변호사 시켰더니 그 법률 그룹의 회장은 변호사 유태인들이더라. 그 요거에 좀 차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는 그런 비즈니스 오너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야말로 기업가로서 키워내지를 못하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사실은 말이 좋아서 변호사고 말이 좋아서 의사이지만 W2를 받는 월급장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랬을 때 그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교육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차관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부모님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데 한 부모님들은 무슨 애가 돈에 대해 걱정을 하느냐. 그치. 걱정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우리 아이가요 벌써 똑똑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본인이 막 투자도 알아보고 있고 본인이 막 지금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돈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없이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어 버리게 되면
못 돼도 아이들은 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그럼요. 못하는구나라는 거고 잘 되면 본인이 잘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위험하네요. 투자 습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왔는데 네. 초등학생 아이인데 한국의 아이인데 엄마가 얘가 주식을 너무 잘해 어.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도와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자랑도 아닌 근데 애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저 위험한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지금 문 코치 네.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돈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습관과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실천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비로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는 거고 음흠. 그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60에 50에 만약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이 돈을 이렇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플랜을 짜기가 왜냐하면 그때는 재정 사관학교를 입학하기에는 좀 잠깐만요. 근데 예, 그게 맞죠.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을 지금 문세영 씨가 재정 사관학교를 했을 때 되게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려운 생활 환경 그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맞아요. 랜드도 없고 무역을 해야 되겠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1달러 한 작은 돈들도 불려 나가는지를 장사의 원리를 배우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낸스라는 걸 그렇죠. 이제 대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갖다가 딱 짚고 나온 게 재정사관학교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 하버드니 스탠퍼드 예일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변호사 나중에 보시면 전부 다 W3이에요. 그리고 뭐 잘못하면 또 융자 있고 그러니까 학비내다가 그러다 보면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 결국은 빚 좋은 개살부가 돼요. 아, 집에 졸업장은 그렇죠. 붙어 있는데 아니 뭐 물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훌륭한 아이, 이제 석학이 그럼요. 되는 것도 당시 권장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제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유태인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면 유태인들은요 꼭 두 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이 그 민족은 있지만 국가가 없는 영토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떠돌이 민족. 떠돌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기술은 가르치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구두 닦기라든지 굴뚝 청소 같은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두 닦기하고 굴뚝 청소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돈놀이를 가르쳐요. 이자놀이. 네. 그래서 파이낸스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게 복리이자, 텍스이자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청소년 재정사관학교가 시작되게 된 것도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운전 못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도 못 가르치고 또 부모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데 체계적이고 정말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돈에 대한 원리들과 적용 방식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크레딧 카드 쓰기 이전에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빚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로 시작하기 전에 투자해서 내가 알아야 될 리스크나 나의 투자 성향은 과연 무엇인지 용돈을 받아서 돈을 쓰기 이전에 내가 버지팅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저축은 얼마만큼의 포션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 100만 불을 40세 만들거나 50세 만드는 프로젝트. 이제 저희가 이걸 밀리언 달러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플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해서 정말 재밌게 하는데 이게 벌써 사실은 8회째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3회를 가고 있는데 올해는 좀 의미가 있죠. 라디오 서울하고 저희하고 네. 또 이제 라디오 서울 측에서 아주 제너러스리 정말로 너무 관대하게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이들한테 시드머니를 좀 줘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장학금을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라디오 서울 쪽에서도 그러면 한 학생 1,000불 저희가 한 학생 1,000불 그래서 2명에게 2,000불 장학금이 나가는 프로그램을 또 해주셨어요. 장학금이 나가는 아니 이런 얘기는 좀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 라디오 서울 네, 자랑해 주셔야 돼요. 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감상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연락들 하시는데 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쓰겠느냐가 이 에세이. 아이의 네네. 근데 뭐 저희가 글로 에세이 쓰는 건 아니고요. 영상 인터뷰를 좀 할 텐데요. 네. 그날 배운 원리를 가지고 정말 실천 액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종잣돈 하나를 심어줄 수 있는 재정사관학교를 통해서 돈나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너무 뜻깊은 일인데요. 참 그게 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왜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일이냐면은 애들은 주로 부모를 부모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재정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은 내가 부모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맞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배우다 보면 이제 자기 집안에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선영 씨가 이제 제가 강의를 안 가봤지만은 분명히 스pen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먹는 스타벅스 하루에 10불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게임 아이템 사는 소비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전 사실 제가 학생 같으면 가고 싶어요. 당연하죠. 저도 지금 뭔가 왜냐면 요즘 세대들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은 1세대 부모님들의 어떤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2세대들은 그나마 좀 풍족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개념 없이 쓰는데 부모님들이 그래서 꼭 참관하기를 제가 이제 원하는 이유는 맞네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 미성년자들이 보통 많거든요.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들은 내용을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이해 못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가 그치.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100불씩 저축을 그러니까, 하겠니? 뭐 아이고, 이제 이런 어. 그래서 같이 오셔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리는 충분히 있나요? 자리는 그 저희가 날짜 공사를 해서라도 벽을 뚫어서라도 저희가 만들 자신이 있고요. 자, 어. 날짜와 지금 네네. 장소 너무 궁금해하셔서 네네. 예, 좀 먼저 일단은 알려주세요. 30날 7월 30날 7월.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은 에퀴터블 빌딩 저희 오피스 14층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150명 들어갈 수 있는 LA 자리입니다. 입니다. 네네. 와우.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브레아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시면 돼요. 지역 가장 가까우신 곳으로. 맞습니다. 네. 31일 목요일이죠. 네. 31일 목요일에는 브레아 커뮤니티 센터인데 여기도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 네. 그래서 브레아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브레아 커뮤니티 센터 검색하시면 금방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브레아 시야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또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 좋겠고. 사실 이 청소년 재정학교라고 하니까 연령이 혹시 아이들의 연령이 왜냐하면 이제 막 맞아요. 대학 들어가고 네. 이런 애들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아주 좋죠.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오시면 정말 좋고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가 13살부터 대학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13살에서 23살까지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12살, 11살도 동생도 같이 가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It's fine. 왜냐하면은 이게 일회성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그 지난 연도에 졸업했던 학생 4명이 다시 들어와요. 아, 또 다시. 네, 4명이 오. 들어오면 이들은 그냥 무료로 평생 그 교육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한테 본인이 배웠던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거든요. 발표하는 오. 시간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졸업생이 다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마다 내용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교육으로 되지 않는데 11살이 15살 형을 따라서 들어온다. 네.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다음 연도에 또 들으시고 또 그렇죠. 들으시고 물론 아예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정말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주시는 간식 먹으면서 얘네들이 또 도시락 이제 먹고. 약간 영어권인 애들이 있고 네네. 또 한국말을 좀 하는 애들도 있고 네. 요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의는 영어로 이루어져요. 그쵸. 전 강의가 5개 강의인데 영어가 이루어지고 점심 저희가 식사 제공하고요. 와우. 그리고 또 오면은 티셔츠, 가방 그리고 이제 텀블러 이런 거라든지 작은 기념품 필기 용구 다 이게 문선영의 머니토크에서 이제 다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도 갈 때는 또 한 보따리 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참 이게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게 문선영 씨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서부터 앞으로 세상은 누구도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네. 그렇죠.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교육을 많이 했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나를 완벽해
이렇게 지켜주는 세상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럼 믿을 건 뭐냐? 내가 스스로 재정적으로 내가 독립해서 내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 키워준다는 거는 애들한테 사냥을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네요. 맞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모르면 내가 자식한테 100만 불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3, 4년 있으면 다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개념이 없다. 우리 복권을 복권하신 분들 중에서 올해로 네. 부자로 남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 명언이네요. 않습니까? 정말 부자로 남으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조기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변화하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받아요. 정말 네.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한 달 정도는 가요. 그런데 한 달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액션이 필요한 건데 이제 당장에 듣고 가면 부모님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질문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우리 집은 빚이 얼마입니까? 크레딧카드 빚이. 엄마 우리는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용돈 할머니한테 받은 거 엄마가 저축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저축했습니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당황스러워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모범 답안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이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모범 답안들 우리 와. 부모님들 체면 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다는 자신감 줄 수 있도록. 각성하셔야 돼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럼 똑같이 나쁜 버릇 고치시고 의미 없이 술 드시는 거 고치시고 의미 없이 뭐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골프 치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집안이 잘 되겠는데요. 잘 되죠. 아이들이 네. 똑똑해지니까요. 똑똑한 집안이 되는 거죠. 네. 똑똑한 집안이 되는 그리고 거죠. 또 역시 그 부모님들 오셔가지고도 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는 분들보다요 할머님들이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손자들. 손자들.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할아버님들 좋다. 중에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라디오도 못 듣고 신문도 못 보고 이제 맞아요. 유튜브도 안 보고 그러는데 아. 우리 아주 정말 그 지혜로우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우리 손주 내가 등록시키겠다. 작년에 재밌는 예가 있었어요. 네. 할머니 한 분이 네. 정말 그 손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올해도 돌아오십니다. 네. 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손주들은 전부 다 애틀란타 조지아에 가 계신 분이고 자녀들도 다 거기 사세요. 네. 옆집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등록을 시켜가지고요. 진짜요? 네, 이 옆집 학생하고 그 거의 20년을 같이 산 거예요. 손자 같은. 손자 같은. 그래서 손자를 봐주기도 했고 이 할머님이 등록을 해서 옆집 손주분을 데리고 오셔서 할머님이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정말 이번에 다시 또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그 옆집 손주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손주는 등록 안 해도 이제 그냥 무료로 들어오게 되는데 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날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수요일은 LA 에퀴터블 빌딩입니다. 몇 시죠? 시간은? 9시 30분에 아이들이 도착을 해서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네. 같이 오셔도 좋고요. 네. 도착하셔서 체크인을 하시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10시에 시작하고 네. 3시 반에 이제 수료증 나눠주고 졸업식 하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 됩니다. 좋다. 네. 자, 그리고 7월 31일 목요일은 이제 브레아 쪽에서 네. 펼쳐지게 되고요. 일단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한다거나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 오늘 못 나누는 얘기들 또 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문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전화번호는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전화번호 또 날짜 다 메모하셨죠? 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저도 적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지금 해가지고 저희 아이도 좀 설득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무조건 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가야 돼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것도 없고, 예. 이거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참. 감사합니다. 참가비가 참가비가 100불이 있어요. 등록비가. 저희가 무료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시간 하고 도망가는 아이들도 아이고, 안 있고요.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냥 뭐 수료증만 받으려고 수료증 받아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좀 도움이 될까 하셔가지고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마지막 네. 시간에 오셔서 수료증만 받아가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런 거는. 저희는 조심하세요. 정말 재정 전문가들 5분을 모시고 이거 콜라보로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동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고 좀 그렇지만 정말 최고의 최상의 정말 월드 클래스급이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커밋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불은 받아요. 네. 네.
그리고 라디오 서울과 또 와이스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장학금도 아니 원래 기다리고 돈을 있네요. 안 내고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안 값어치가 돼요. 없게 맞아요. 느껴져요. 이게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드나. 그쵸.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곧 아마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편안한 네. 세상에 또 등불이 돼주신 우리 문사님 네. 감사하고 그게 또 우리 코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네, 예. 네. 아유. 자, 든든한 재정 파트너 와이스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또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코치도 오늘 제가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아, 무슨 우리 또 말씀을. 공부하자고요. 네. 자,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